실질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얘를 착용을 하고 술이랑 안주를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같이 하는 에이드 임상 시험을 하는 거죠. 타투도 주고 술도 주고. 저 버거 들고 있고 맥주 들고 있고. 와. 완벽한 임상. 보상도 주고.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 온 웨어러블 센서들인데요. 사실 여기에 전체를 다 심은 건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의 곳곳에 착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바가 오늘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내용들이거든요. 센서가 우리 몸을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몸에서 나오는 책을 만날 수 있고 책 속에 있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넣었을 때랑 입에 넣었을 때 그리고 피부에 부착했을 때를 보여드릴 거고 오른쪽에는 제가 좀 다양하게 확장적인 거에서 저희가 장갑이나 이런 데에다가 만들어서 하면 오염물질 보내거나 혹은 작은 니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실제로 센서를 넣어서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 니들 같은 센서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저희 생검하잖아요. 생검할 때 수술할 때 생검에도 같이 센서를 만들어서 수술할 때 모니터링하는 센서로도 만드는 일도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의 기술인데요. 센서를 좀 선택적으로 고감도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든 잘 넣으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웨어러블 생각하면 우리 몸에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실제로 다 피부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책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땀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걸 볼 수 있을까를 연구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땀 센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칼텍에 있는 웨이가오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2016년에 네이처에 나갔던 내용인데 웨어러블 센서, 땀 센서들은 많이 곳곳에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패치를 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예시를 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한 패치가 있고 저기 위에 플렉서블 센서 어레이가 있는데 저 센서가 할 수 있는 게 온도도 읽고요. NA+, K+, 그리고 글루코스도 읽고 젖산도 읽고 되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읽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나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면 운동하면서 나는 땀 속에 있는 거를 한 4-5개를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 페이퍼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많은 웨어러블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들이 사실 이 땀 센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노스웨스턴에 있죠. 로저스 그룹에서도 땀 센서를 봤었는데 땀 센서 같은 경우에 전기 신호가 아니고 색깔이 변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둘러싸고 있는 해바라기 같은 부분이 땀이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운동을 하면 저 꼬불꼬불한 대로 이렇게 땀이 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얼만큼 땀이 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얻어들이는 땀을 가지고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있는지, 젖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 땀의 pH가 얼마인지 글루코스도 같이 색깔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는 직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양을 보고 싶으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색깔을 분석해서 얘가 얼마 있다를 알려주는 형태로 볼 수 있죠.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판박이 형태로 가지고 와서 판박에다가 사실 여기는 팬더, 요즘 에버랜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팬더 모양의 센서를 만들었어요. 걔네를 이렇게 쉽게 피부에 부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저렇게 심하게 움직여도 얘네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되게 얇아서 부착력이 되게 좋거든요. 어지간히 뜯어내지 않는 이상 피부에서 잘 붙어서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PCB 보드는 사실 상용화하려면 밖에 케이스를 잘 씌워야 되겠지만 쟤네가 아무래도 전기 신호를 주고 읽어드리는 블루투스랑 연동이 되어 있는 애라서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착용을 하고서 저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하면서 땀 속에서 나는 젖산이나 포도당, 뭐 전해질, 중금속 이런 걸 다 모니터링을 해서요. 실제로 막 어느 날 갑자기 아연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서 저렇게 측정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침에 그 무기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먹는다는 거예요. 비타민을 되게 많이 먹거나 이러면 저렇게 땀 운동하면 갑자기 비타민이 크게
나와요. 먹는 대로 다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뻥은 아니구나. 잘 측정이 되기는 하는구나.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혈중에 있는 게 땀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측정값이 상대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절대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값의 변화를 먼저 봤었어요.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절대값으로 바뀌는 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잘 작동하는지를 보려고는 뭘 먹기 전이랑 먹었을 때 후랑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활 패턴이랑 맞춰서 얘가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술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중요하죠. 네. 물론 이렇게 부는 형태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쓰기도 되게 편하고 요즘에 앱이랑 연동성 있고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게 문제가 생각보다 술을 이렇게 마시고 불어보면 엄청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확도가 되게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면은 30-40분 동안 안 먹고서 찍으라고 이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쟤네가 정확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성은 되게 좋지만 저게 진짜 혈중에 있는 알코올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DUI, 이제 음주운전을 되게 처벌을 크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DUI 걸렸던 사람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해도 발찌 같은 걸 차고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사실 쟤도 뭘 하는 거냐면 술 마시면 마신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게 우리 몸 땅구멍으로 알코올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재는 거예요. 결국은 저게 문제는 마시고 취하면 바로 냄새가 막 되게 심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0-40분 렉이 걸려요. 그리고 바에 가거나 술집 가거나 하면 기름 넣거나 이러면 그게 다 잡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결국은 언제든지 착용자가 모르게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 아 그러면 땀 속에 있는 걸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로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땀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 마실 때 운동은 그러니까, 잘 안 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술과 운동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하면서 술이 깨거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을 하지 않고 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땀은 더운 데 가거나 사우나, 긴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게 제일 대표적인데 하나가 약물을 가지고 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로칼파인이라고 돼 있는 이 약물이 뭐냐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인데요. 네. 얘를 입에 넣으면 침 흘리고 눈에 넣으면 눈물 흘리고 이제 피부에다가 올리면 땀 내거든요. 약간 모든 체액을 다 밖으로 발산시키는. 네, 맞아요. 실제로 입이 마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필로칼파인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피부에다가 이렇게 필로칼파인을 약물을 탁 넣으면 운동을 안 하고 그 부분에만 원할 때 땀이 딱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를 어떻게 넣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쟤네가 플러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전기를 플러스를 살짝 주면 저기 피부로 싹 잘 들어가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뭘 하느냐면 요즘 미용기기 많이 나와 있는데 히알루론산 넣는 기기 있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구나. 네, 되게 쑥쑥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것도 같은 원리예요. 저기다 히알루론산 넣으면 히알루론산이 쫙 들어가고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크지 않은 약물 저기다 넣으면 진짜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로칼파인이라는 약물을 저희가 웨어러블 타투에다가 같이 올려갖고 넣어서 약물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패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도 하냐면 약물 전달도 해가지고 땀을 만들어내고 땀에서 나온 알코올을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는 패치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기 보면 패치의 은색깔 있잖아요. 제가 약물 전달을 하는 패치 부분이고요. 나머지 까만색이랑 막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알코올 센싱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블루투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저렇게 읽어드려서 실제로 술 먹기 전이랑 술 먹은 후랑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진짜 잘 읽어드릴 수 있나를 사람한테서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딱 두 개. 약물 전달을 해서 땀을 내고 땀 속에 있는 알코올을 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인데요. 글루코스랑 마찬가지로 땀에서 나오는 알코올만 선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산화 효소를 잘 이용을 해서 알코올에만 반응하는 센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참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먹이는 거예요. 오! 술은 실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지원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알코올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술을 안 마셨으면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 0일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를 측정을 하고 저희 센서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술을 이제 한 병을 막 오, 마시라고 아니, 합니다. 뭐 주나요? 술은? 그것도 술도 종류별로 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술 준다 그러니까 채팅창이 되게 활발해졌어. 저요. 안주도 주나요? 이렇게 뒤에 나와요. 안주도 주는 스터디가 따로 있어요. 이런 건 모집은 어디서 하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센서에서 읽어드렸는 게 앱으로 사실 저기서 얘 술이 취했나 안 취했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센서가 전류값으로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까만색 이렇게 점선으로 가는 게 술 먹기 전이고 네. 빨간색 선이 술 마시고 나서 이제 신호가 증가한 거예요. 신호가 마이너스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봤더니 0.049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술 때문에 일어난 건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술을 안 마시고도 똑같이 측정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처럼 그래프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땀 속에 있는 걸 보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좀 임상시험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글루코스 포도당 읽어드리는 패치 있었잖아요. 네. 타투. 그게 전기로 이제 끌어올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약물 전달을 하는 걸 플러스 전극에서 땀을 내는 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네.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그냥 전기만 줬는데 간질에게 있는 글루코스가 딸려 올라오게 돼요. 아까 그게 그거구나. 네.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두 개의 원리가 같은 원리인데 한 번도 한꺼번에 일어나거나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원리인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꺼번에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플러스 전기 자극을 한 번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니까 한쪽에서는 약물 전달해서 땀을 만들어주고 한쪽에서는 글루코스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 게 안주를 주는 거죠. 왜냐면 글루코스를 봐야 돼요. 안주는 뭐 주나요? 이제 안주도 다양하게 줄 거예요? 안주도 다양하게. 안주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다에다가 이 기능을 이제 다 넣은 거예요. 약물 전달도 하고 글루코스도 빨아 올리고 땀 속에 있는 알코올도 읽어드리면서 글루코스도 읽을 수 있는 애로 이 판다 디자인이 요 안에 귀 사이즈나 어느 귀를 무슨 전극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센서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어떻게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성능을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타입, 시제품 저희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연구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 판다 눈에다가 알코올을 읽을 수 있는 알코올 산화 효소를 얹고요. 그리고 반대편 판다 눈에는 글루코스만 읽을 수 있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를 올려가지고 쟤네를 잘 작동을 합니다. 키토산은 왜 사용이 된? 저게 사실 아까 효소를 얹을 때 이제 효소를 어떻게 고정을 하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효소는 다른 코팅해주는 애가 없으면 효소가 물에 녹기 때문에 전극에 붙어있지 않고 다 씻겨나가요. 그래서 효소가 계속 안정적으로 거기 잘 붙어있게끔 딱풀처럼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해서 키토산을 같이 얹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얘를 착용을 하고 술이랑 안주를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같이 하는 에이드 임상시험을 하는 거죠. 타투도 주고 술도 주고. 저 버거 들고 있고 맥주 들고 네. 있고 완벽한 임상. 보상도 주고. 저희가 이제 알코올도 측정을 하면서 글루코스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만들어진 센서들 앞에 중간중간 소개했던 것처럼 웨어러블을 디바이스로 만드는 테크놀로지도 필요하고 고감도로 잘 읽어드리는 바이오 센싱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통신을 해서 읽어드리는 이제 와이어리스 일렉트로닉스를 만드는 그쪽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가 정말 잘 작동해서 자기가 잘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착용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 데이터 분석하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좋은 점은 이걸 자신이 만들어서 작동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그쵸. 네, 자가체킹이 가능한 거죠. 사실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많이 돼서 내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을까를 보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렇죠. 네. 사실은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고 아니 자료는 다 내 거야. 내 몸에서 나왔어. 내 피 떼주고 뭐 생공 같은 것도 내 몸속에 있는 뭘 떼주고 했는데 정작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무슨 설명을 들어야 들어가는지 돼. 몰라. 이제 구글 컨택트 렌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컨택트 구글이 이걸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임상까지 하다가 네. 다 그만뒀거든요. 아, 그만뒀어요? 그래요? 네. 왜요? 구글이 이 사업을 다 접었어요. 어? 그 이유가 사실 임상을 제가 알기로는 2상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눈물이 저희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빛을 보고서 눈물 나잖아요. 네. 네. 그러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확 생기면 이게 포도당 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되게 투자도 많이 했었고 밖으로도 광고를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잘 돼서 제품이 되기를 바랬었거든요. 뭔가가 하나 상용화가 되면 사실 시장이 열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임상을 하면서도 눈물 양을 이제 보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을 뒀었어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그래도 측정의 정확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넣는 디바이스를 훨씬 더 불편함이 없게 착용을 하면서 눈을 건드리면서 나오는 눈물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소프트한 재료들을 이제 사용감이 좀 좋게 하고 눈에 자극이 없는 형태로 좀 개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사실 저는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연세대 렌즈 바이오메디칼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박정훈 교수님이라고 그쪽 분야에서 네.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속에 있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어떻게 읽어드리고 검증할 수 있는지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사실 눈물은 제가 그전에는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연세대 오고 나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비침습 체액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보기 시작했어요. 콜레스테롤을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나쁜 애가 많아지면은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니까 이 심혈관 질환이랑 직결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오죠. 뭐 저거 깨끗하게 해주는 뭐 광고들에 맞아요. 보면은 항상 찌꺼기 껴있고. 결국 대사질환이 대부분이 그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빌드업이 되면서 이제 결국 발현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한 거는 눈물 속에 있는 저게 사실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 게 렌즈예요. 오른쪽에 보면 렌즈에다가 무선으로 NFC로 읽어드릴 수 있는 애를 칩을 넣고요. 눈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만 선택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바이오센서를 옆에다 올렸어요. 근데 사실 밖에 찾아보시면 눈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상호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해요. 대부분은 딱 생각해보면 상호관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걸로 대신 읽어서 혈중에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와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동물 모델과 사람을 통해서 검증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저 토끼에다가 이제 렌즈 실험을 할 때 토끼를 좀 많이 쓰긴 하는 게 눈이 큰 동물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토끼에 때 렌즈를 먼저 씌우고 고지혈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밥에다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주면서 고지혈증을 유도하면서 그때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렌즈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는 거죠. 결국 그 콜레스테롤을 계속 먹으면서 얘네가 고지혈증이 나오는 발현이 실질적으로 되는지도 확인하고 네네. 혈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쭉 보면 12주차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속에 있는 것과 혈중에 있는 걸 비교했는데 곡선이 가파르기나 이런 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이 나오는 게 정도의 발현이 얼마나 돼 있고 실제로 눈물 속의 걸 측정해서 블러드로 이제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나 등의 굉장히 다양한 스터디들을 했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서도 좀 테스트를 했고요. 건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보고 저 렌즈를 착용을 하고서 눈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보면서 실제로 사람한테도 측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 가지고 콜레스테롤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글루코스도 보고 있고 좀 다양한 것들을 함께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연구를 이쪽 분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타액인데요. 좀 언제든지 좀 뱉을 수도 있고 좀 접근성이 좀 좋다는 점에서는 저는 땀보다는 타액이 좀 진단에 쓰이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굳이 웨어러블이 아니어도 쉽게 밖에 뱉어서라도 볼 수 있으면 그렇죠, 되게 그렇죠.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연구실에서도 좀 다양하게 그냥 뱉어서 보는 형태의 현장 진단형 기기로도 좀 만들려고 많이 연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뱉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뱉고 이러면은 이제 생각보다 왜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느냐면 비침습적인 책 중에 정보가 제일 많은 게 침이에요. 침에는 대부분의 단백질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침을 잘 사용한다면 피를 뽑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여기 패치에 붙이는 것 같은 거를 입 천장에다 붙이는 건 어때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웨어러블 만들 때 입에 넣는 경우에도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건 저희가 음식물 섭취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거기에 대한 방해 신호가 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생체 적합성,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외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서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근데 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는 건 되게 좋은데 땀이 보면 되게 쭉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 단백질 같은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침은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한 게 그 안에 단백질이 되게 많아서 읽을 수 있는 애가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차세대 질병 진단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침이 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단 키트로 많이 만드는데요. 웨어러블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 마우스피스에다가 침 속에 있는 젖산이랑 요산을 모니터링을 하는 센서를 만들었거든요. 요산도 요즘 통풍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게 네네. 요산인가요? 네네. 침 속에 있는 요산이 혈중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침을 맨날 뱉어서 내가 이제 요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사실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통풍 환자나 통풍 전 단계 고요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되게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실제로 고요산 혈증 환자랑 건강한 사람을 저 센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고요산 혈증이면은 통풍 피 전 속에 단계. 네, 통풍 전 단계인데 정상인에 비해서는 혈중에 있는 요산량이 되게 많은 거죠. 계속 두면 통풍으로 가게 되는 환자인데요. 당뇨도 전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 단계 환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분들도 보면은 요산이 너무 많으면 이제 약물을 투여하라고 하거든요. 옆에 있는 알루프리놀이라고 하는 약물이 요산이 높을 때 넣으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현재 알려져 있는 거는 혈중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본인은 통증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뭐 먹었지? 하다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저 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 전에 그래서 주변에 고요산 혈증을 가진 환자가 있었는데 내가 좀 아픈 것 같으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침 안에 있는 게 저렇게 진단이 쓸 수 있다라고 확인된 적은 없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센서를 가지고 진단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침이.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산이 되게 높을 때 알루프리놀을 먹으면 요산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게 보면은 약을 매일 투여하면서 날짜가 가면서 침 속에 있는 요산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정상 레벨로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 속에 있는 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약을 투여하면서 침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 확인된 바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측정을 할 수 있다도 보여주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동시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어떠한 기작으로 돌아가는지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에도 거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면 침을 계속 걷어서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어야 되니까 웨어러블이 의학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으로 타액으로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타액 예를 들어 열 받았어. 막 그럴 바뀌어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 땀 센서 보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센서를 다 멀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애를 넣으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pH가 제일 먼저 바뀌거나 뭐 이러면 침이 오늘 pH가 3으로 바뀌었네? 원래 막 뭐 염기였는데 막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정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닝을 해주면 조금 더 맞아요. 이게 다 야, 약간 역시. 웨어러블은 진짜 예방 차원으로 하기에 진짜 되게 좋은 네네네.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애플워치 뭐 이런 데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자료를 모으니까 맞아요. 내 자료가 막 공개되고 막 그럴까 봐 건강 자료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많이 있죠. 사실 요즘 의료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가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서 나머지 기술이 잘 발전될 때 정도까지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웨어러블 비침습 형태의 바이오 센서랑 진단기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사실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침습 책 속에 있는 바이오 마커들을 선택적이고 고감도로 굉장히 잘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혈액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읽고 고감도로 양이 작기 때문에 걔를 잘 읽어내야 돼서 전기화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재료들을 잘
잘 써서 신호를 증폭하는 것을 가장 기반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화학이나 화학공학이나 뭐 재료공학 이런 좀 연구를 한 친구들이 이쪽 분야를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웨어러블에다가 잘 입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만들 때 사실 눈 같은 경우에는 착용이 좀 쉬운 소프트 재료가 필요하고 얇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피부에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잘 착이 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패치로 혹은 가끔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 애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붙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그쵸. 이제 그렇게 늘어나거나 구겨져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만들고 그걸 디바이스로 만드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는 공정 기술도 필요하고요. 좀 다양한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의과대학에 있다 보니까요. 좀 임상시험을 통해서 얘가 잘 작동이 됐나를 확인을 하는데 이 앞에의 시퀀스 일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사람 몸에 착용했을 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폼팩터를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어졌거나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하드웨어에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네.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야 교차 되죠. 검증을 좀 많이 하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혈중에 있거나 다른 센서를 가지고 같이 동시 측정하면서 저희 센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저희 센서가 자꾸 이상한 신호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센서가 이상한 건지 사람 몸이 이상한 건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그 뒤에 숨겨진 원리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늘 김정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